손 들어주시고요. 자, 스탠바이.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학술대 남북학술교류 회고와 전망 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진행 사회를 맡은 서울지회 사무국장 김종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건국대학교 새천년간 우국국제회의장에서 일부 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 접속 방식은 이미 공지해드린 홍보물에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접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개회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건국대 김성민 교수님을 청해서 오늘 행사 여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김성민 회장님은 이 자리에서 직접 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코로나19 환란이 전 세계를 뒤덮은 지가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변형으로 인류를 괴롭히더니 이제 막바지인 듯 그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일상은 물론이고 학술 활동까지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지부로 구성된 우리 국제고려학회는 경연으로 전 세계의 코리아학 연구자들이 모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술 교류와 친교의 시간을 가져왔었고, 예정대로라면 작년 2021년에는 평양에서 제1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프라하 찰스 대학에서 개최된 제14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평양이 결정되고 평양 지부 책임자가 수락 연설을 했을 때 뜨겁게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기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제15회 국제학술대회는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협에 막연히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므로 오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에서는 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비록 비대면 방식이지만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를 남북 학술 교류, 회고와 전망으로 정한 것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사되지 못한 평양 대회에 대한 아쉬움과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귀빈들께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행사의 개최지인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국제고려학회 송남선 회장님께서는 격려사와 더불어 3부 라운드 테이블의 패널로 기꺼이 참석해 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이종걸 남측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서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북 교류를 주도하는 기관장들께서 뜻깊은 축하 말씀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의 기조 강연은 남북 교류의 역사에서 놓칠 수 없는 북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이 시대 진정한 평화학자이신 조지아대 박한식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 학술 교류를 주제로 그동안 쌓아오신 대북 교류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현지 시간이 늦은 밤임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라운드 테이블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패널로 참가해 주신 일본의 송남선 회장님, 정하영 일본 지부장님, 박노자 유럽 지부장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온라인 줌으로 접속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데서 얻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의학회 서울지회 소속 분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셔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연재훈 김병로 교수님, 어려운 발표를 맡아주신 이상혁 박정원 교수님, 각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숙, 오종록, 박광수, 정영철, 한경자, 박영균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지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연구자들이기도 하십니다.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오늘의 주제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생각하게 된 저 개인적인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프라하 대회에서 차기 학술 대회가 평양으로 결정되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지회장으로서 맡을 수 있는 가장 뜻깊은 행사로 생각을 했고, 서울지회 소속 연구자 300명, 400명이 모여서 김포공항에서 직항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천추한으로 남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평양 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전 세계의 고려학 연구자들이 모인 대규모 학회입니다. 분단 이후 한국학과 조선학으로 학문 성과까지도 분단이 된 상황에서 진정한 통합 고려학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열정은 계속될 것이고 길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연구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국제고려학회 본부에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코리아학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송남선 회장님, 또 배광웅 사무총장님과 사무국의 실무자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서울지회장의 개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의 개최지인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환영 말씀은 영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총장 전영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우리 일상이 위축되고 교육과 연구의 현장 활동도 축소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의 국제학술대회가 비록 온라인 형식이지만 우리 대학을 거점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 강연을 비롯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의 석학, 전문가들과 학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연구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술대의 주관기관인 국제고려학회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세계 권역별로 서울지회, 평양지부, 일본지부, 아시아분해, 북미지부, 유럽지부, 대서양지부 등 7개 지부를 갖춘 글로벌 학회로서 전 세계에서 코리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평양 지부의 실질적인 학술 교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학회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학회의 학술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2016년부터 KU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남북의 학술 교류와 통일 문제를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의 다양한 전공학과와 연구소의 참여로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성구적 학술 활동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학술대회가 우리 대학의 KU 통일연구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더욱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남북 학술교류, 회고와 전망은 그동안 남북한 학술교류의 실적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기대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 김성민 교수님과 실무자분들이 많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재 건국대 총장님의 환영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고려학회 전체 본부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의 송남선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격려하는 격려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송남선 회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직접 주모로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주최 남북학술교류 회고와 전망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학회 본부를 대표하여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를 훌륭히 이끄시면서 남북학술교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선두에서 늘 헌신하시는 김선민 서울지회장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서울지회 임원진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대회를 후원해 주시고 장소까지 제공해 주신 건국대학교 전현재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1990년에 창립된 이후 코리아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을 벌이면서 현재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여 세계 7개 지역 지부와 30개 나라에서 약 120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학술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고려학회의 활동 목적은 코리아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코리아에 대한 또한 코리아란 문화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지닌 이와 같은 사명은 한반도, 조선반도의 분단이란 현실과 늘 대치되어 왔습니다. 국제고려학회에 있어서 분단이란 자명히 극복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학술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학 발전의 내적 요구와 한반도, 조선반도 분단이란 현실은 우리 학회를 하여금 남북한 학술 교류를 학회 최중요 과제로 삼게 한 것입니다. 국제고려학회가 전년으로 개최하여 온 14번의 고려학 학술 토론회 중 11번의 회의에는 남북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언어 통일 문제, 문화재 공동 보존 개발 문제, 자연 자원 공동 개발 문제, 아리랑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 등 여러 분야의 소규모 워크숍을 조직함으로써 남북한 공동 연구가 궤도에 올라서게끔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는 서울지회 여러분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어떠한 시기에 열립니까?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지났고, 남북 교류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에 남북 학술 교류의 상징으로 간신히 시작한 결의말 큰사전 곤돔 편찬 사업은 2015년 12월 제25차 곤돔회의 이후 중단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거세 차던 남북한 학술 교류 운동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례 없이 강력하고 치밀한 대북 제재에 손발에 묶인 채 잠잠해졌으며 북미 관계 악화와 남북한 갈등 격화 국면에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되살아날 기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제고려학회를 통한 남북 학술 교류가 간신히 이어져 왔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나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톤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국제고려학회는 오는 8월 달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교류가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제15차 코리아학 국제학술 토론회를 일본 오사카에서 대면 및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작년 12월에 열린 학회 운영위원회는 김선민 서울지회장님과 함께 평양 지부 임원들도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측은 20명을 본대회에 참가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포스트 팬데믹을 전망하여 남북 학술 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열 판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평양의 우리 회원 학자들도 성심성의 호응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선민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쉬워하던 국제고려학회 평양대회도 멀지 않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남선 회장님께서 격려 말씀과 함께 지금 남북 학술 교류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사 격려사에 이어서 이제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축하 말씀은 국내에서 어떤 남북 관계나 통일 관련된 최고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축사를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남북 학술교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님과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격려사를 해주시는 송남선 국제고려학회 회장님과 축사를 해주시는 이종골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남북 학술 교류가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남북 학술 교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고려학회는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연구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국제 학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국제학술기구 중 유일하게 평양 지회를 두고 있는 남북학술교류의 중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남북학술교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국제고려학회가 남북학술교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 분단 이후 과거 체제 경쟁 하에서 순수한 학술교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접촉하고 논의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88년 77 특별선언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고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마련되면서 학술교류를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북 학술교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교육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학술 교류의 결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학술 교류를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필요한 일인 것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남북 교류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남북한 통합으로 가는 정말 귀중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은 1986년 체결된 상호 문화협정을 계기로 활발하게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로도 이어졌습니다. 동서독의 학자들은 학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면서 분야별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또 이어짐의 촉매 역할을 하였고 이는 동서독 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이 학술 교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학술 교류를 통해 남북 통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기가 닿는 대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분단 77년째인 올해 한반도는 여전히 완전한 평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남과 북의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한국학과 조선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코리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남과 북이 경쟁과 적대의 벽을 뛰어넘어 이해와 소통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를 몸소 증명해온 국제고려학회와 오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남과 북을 다시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축하 말씀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축사는 민하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걸 대표님의 축사 말씀이십니다. 역시 영상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위원회 대표 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남북학술교류 회고와 전망 이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고려학회 서울지역 국제학술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님 정말 언제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김정민 회장님은 민하협 정책위원장으로 모든 행사 함께 늘 같이 해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님, 송남선 국제고려학회 회장님, 송현원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장님, 안병우 한국중앙연구원장님 모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반갑고 귀한 손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난번 퇴임하신 그래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고려학회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학교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학술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현재에도 국제고려학회는 그 명성에 걸맞는 활동을 치열히 펼쳐 오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고려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학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성 회복을 위한 학술적 교류를 줄곧 이어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남북 학술 협력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고려학회의 노력이 훗날 남북 학술 교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은 대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미국, 중국에도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북 학술교류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든 발전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남북학자 모두의 역할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화협은 23년의 긴 시간 동안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남북이 다시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길에 국제고려학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130명의 민화협 정책위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가까운 장래에 북측의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힘들지만 가야 될 길이 분명히 합니다. 국제교류학회의 성취와 열정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할 것입니다. 늘 연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관이 아닌 희망,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개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반도 미드피스 시대를 위한 국제고려학회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남북 학술 교류 부분인데요. 민간인 교류를 민화협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북측 민화협에 있고 남측 민화협이 있어서 두 대표님들께서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학술 교류가 좀 물꼬가 터지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병우 원장님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의 국제학술대회를 축하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는 1998년 창립된 이래 그 이듬해부터 계속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 주제가 남북 학술교류 회고와 전망입니다. 국제고려학회는 1980년대 말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조응하여 한국학, 조선학을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의 학술 토론회를 마련한 데 기초하여 창립되었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귀중한 학회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국제고려학회의 서울지와 평양지부가 잇따라 개설됨으로써
학술 교류가 훨씬 활발해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의 효과로 남북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학술 교류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고려학회의 서울지회와 평양지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희망의 중요한 근거이며 한반도 안에서 직접 교류한 것보다 외국에서 먼저 교류가 시작되었고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고려학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는 각별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때 남북 교류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의 의도와 참여자의 마음은 교류가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되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그에 대비하여 과거의 교류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과거와 현재의 남북 학술 교류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활발한 교류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술대회는 평양지부의 학자들이 참석하고 평양지부의 학술 토론회에도 서울지회 학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제고려학회 2년 경년 주기로 진행되는 국제 행사에서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다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홍보물에는 오늘 축사로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장님의 축사가 원래 식순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본부를 통해서 전통을 몇 차례 보내고 했는데 지난 2018년 우리 서울지회 창립 20주년 행사 때는 축전이 왔었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평양지부 창립 20주년 행사 때도 축전을 일본을 통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올 줄 알았는데 아마 사정이 있는지 축전이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개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순서를 마쳤습니다.